네, 백신은 플랫폼 기술이 중요하고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세 가지의 플랫폼 기술이 개발돼 있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보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미크론과 관련한 새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미국 FDA가 필요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제약사들은 소규모 면역 반응만 연구해도 FDA에 오미크론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이자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에 100일가량, 모더나는 임상시험 착수까지 60일에서 90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자 이제 백신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성규 기자가 취재한 백신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신 플랫폼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죠. 여기에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과 같은 백신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 기술, 그러니까 이 항원을 전달하는 매개체하는 일련의 기술을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백신 플랫폼 기술을 백신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플랫폼 기술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일단 이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물질은 이 항원이라는 물질이거든요. 네. 이 항원은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일컫는 건데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돌기 부위를 항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파이크를 열쇠처럼 이용해서 인체 세포에 감염하는데요. 예.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스파이크 부위를 주입하면은 스파이크를 공격하는 항체가 체내에서 형성이 되고요. 네. 또 면역계는 이 스파이크를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실제로 감염이 되면 즉각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차단하는 거죠. 네. 이 항원을 mRNA 형태로 만들면 mRNA 백신, DNA 형태로 만들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 단백질 형태로 만들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기술은 이 각각의 항원을 체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술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백신을 만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위였군요. 자, 플랫폼 기술은 항원뿐만 아니라 전달 기술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각 플랫폼에 따라서 그 기술도 조금씩 다릅니까? 플랫폼별로 기술이 조금씩 다른데 이 mRNA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mRNA는 인체 내에서 이 RNA를 분해하는 효소 때문에 잘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mRNA 백신을 이용할 때에는 이 mRNA를 보호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지질 나노 입자입니다. 네. 이 m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모두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데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을 DNA 형태로 전달하죠. DNA만 체내에 넣어주면 이 DNA가 세포 안으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 전달체로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죠. 아, 네. 예.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침입하는 점에 착안해서 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그 DNA 전달체로 이용하는 건데 인체해가 없도록 이 아데노 바이러스는 유전공학적으로 좀 조절을 하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노바 백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바 백신이 아니라 노바백스의 백신이죠. 네네.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항원을 제조합 단백질 형태로 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제조합 단백질만 넣어주면은 체내에서 이 면역 반응이 충분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 면역 증강제라는 걸 함께 처리를 하거든요. 아, 예. 이 면역 증강제를 함께 넣어주면은 이게 부스터 효과가 있어서 음. 체내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충분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정리를 하면은 mRNA 백신은 항원에다가 이 지질 나노 입자가 필요한 거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에 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필요하고 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이 단백질에다가 면역 증강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온전하게 구성된 그래서 완성된 기술을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 단순히 항원을 mRNA나 DNA, 뭐 또 제조합 단백질로 만드는 기술만 있다고 해서 백신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이제 온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저 그 면역 증강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 어주번트라고 부르는 그 저 용어랑 영어로 예, 어주벤트라고 같은 부르고 우리말로 뜻 맞죠? 면역 증강제라고 부르죠. 아, 네. 네네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면 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수월해지는 건가요? 앞서 이제 이 백신에서 뼈대를 이루는 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고 핵심이 항원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지금 승인된 백신들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를 대상으로 항원을 만들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크 부위에 변이가 한 32개 정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32개 변이가 일어난 그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 분석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항원을 만들 수가 있죠. 아, 예. 그럼 변이가 생긴 이 스파이크에 대응하는 항원을 새롭게 만들면 기존의 그 백신 플랫폼별로 항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초기 우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네. 그거를 요 새롭게 만든 항원으로 교체를 해주면 백신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머지 부분인 뭐 지질 나노 입자나 아데노 바이러스, 면역 증강제는 똑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즉 기본 골격에 항원만 오미크론 변이 항원으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네.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변경되는 유전자 비중이 전체 이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를 따졌을 때 한 0.1% 정도니까 아, 굉장히 작은 포션인 거죠. 그렇네요. 네. 자,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모더나는 수개월 내에 오미크론을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자, 플랫폼에 따라서 백신 개발 속도에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근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기가 수월한 건 맞지만 이 플랫폼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를 설명하려면 좀 이 생명체였던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모든 생명체는 DNA를 설계도로 삼아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이 mRNA 형태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DNA에서 시작을 해서 mRNA를 중간에 거치고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만들려면 이 단백질 형태의 항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은 세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듯이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세포를 배양하고 이 세포가 그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mRNA나 이 바이러스 벡터, 이 유전자 기반의 플랫폼보다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유전자 백신보다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단백질 세포를 배양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네, 뭐 이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에 따른 변이 백신 개발 속도에 차이가 있다. 그 원리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해도 백신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백신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 이 변이에 대응하는 항원을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음.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원을 새롭게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 골격에다가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출현했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항원을 만들면은 기존에 만들어 있는 백신 골격에 그거만 갈아 끼면 되니까 네. 이 변이 바이러스 만드는 것처럼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게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백신 개발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기는 했지만은 네. 그 이유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사스와 메르스를 포함해서 이전에 6번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을 했는데 예. 그 전에 바이러스는 앞에 4개는 다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일으켜서 크게 문제가 안 됐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이 두 가지였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종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사들이 백신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 플랫폼 기술도 개발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기술이 개발 안 됐으니까 이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백신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더뎌진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경주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업체들은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야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좀 늦어지더라도 네. 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거나 코로나19 위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사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 기술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